자, 안녕하십니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판촉 활동을 하더라도 각종 프로모션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매출 신장이 한꺼번에 확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투자적으로. 옛날부터 얘기했습니다만은 매출이 상승할 때 어떻게 상승한다? 한꺼번에 이렇게 팍 안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아, 각종 TV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확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꺼지는 것도 확 꺼져버려요. 근데 이러한 음식점 같은 경우는 서서히 단계를 밟아가지고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꺼질 때도 좀 서서히 꺼집니다. 근데 오늘날 같은 경우에 자, 시대가 변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도 SNS나 아니면 TV나 이런 방영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올라갈 때도 급속하게, 그리고 내려갈 때도 확 추락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은근한 내공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자, 이런 내용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판촉하기 전에, 자, 프로모션 하기 전에 진행 과정이나 방법, 그리고 문제점, 고객 반응,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서 다음, 프로모션, 판촉 활동을 할 때 사용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기획을 먼저 해야 되는데, 자, 기획 같은 경우에, 자, 전체적으로 결론은 뭐냐? 얼마를 투자해서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고객을 오게끔 만드느냐? 그랬을 때, 그로 인한 효과, 그로 인한 매출 효과가 얼마 정도? 자, 컨트리뷰션 마진이라 해서 적어도 투자 대비해서 한 4배 정도, 3배에서 4배 정도의 매출이 증가되어야만이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에 어떤 현상, 재료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금액이 4배 이상 되어야만이 효과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뭐가 된다? 누적이 되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자, 이러한 마케팅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된다? 음식에 대한 퀄리티,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청결을 기본적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이러한 마케팅을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사상 누각이 되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자, 15년 동안 제가 근무를 하면서 자, 예를 들자면 땡땡헛 아시겠죠? 무엇을 얘기하는지.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음식점은 라이브 쇼다, 생쇼다. 그래서 뭐가 있다? 시간적, 공간적, 자, 한계가 있다. 재료나 사람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 공산품처럼 무한정 공급되는 게 아니라 재료만 받아 놓으면 무한정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고객이 충분히 앉아서 먹고 가는 시간이나 이런 점심시간, 저녁시간 타임 이런 데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재료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그날 팔 분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땡땡헛에서 뭘 냈다? 자, 프로모션을 했어요. 어떻게? 반액 할인 해가지고 시내에서 막 뿌렸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떤 현상? 자,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손님이 두 부류로 나눠질 수가 있겠지요. 어떤 부류? 손님을 모집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먹는 손님과 할인된 가격으로 먹으려는 손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매장에서는 어떻게 했다? 정상적인 손님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죠? 왜? 온 돈 주니까. 자, 반액 할인으로 오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푸대접에다가 막 대기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자, 그런 상황에서 한계가 있잖아요. 재료에 대한 한계, 사람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적인 한계.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 반대적으로 욕들이 돌아오겠죠. 자, 이 사람들이 아주 대접을 잘 받았나요?
대접을 잘 못 받았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 자, 여기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생기게 되겠죠. 자, 이런 현상들. 자, 이런 현상들이 긍정적으로 다가올까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다가올까요? 당연히 부정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그래서 하기 전에 얼만큼 들어올 건지 예상과 함께 기본적인 퀄리티, 서비스, 그리고 청결을 유지하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프로모션 행사만을 위해서 한다면 사상 누각이 돼서 망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또 뭐가 있냐면은 과거의 경험인데, 자, 이러한 프로모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기본적인 음식에 대한 품질의 퀄리티를 높이고 서비스를 증가시키고 청결을 유지했을 때 고객들이 알고 자연스럽게 증가되는 퍼센테이지가 적어도 15%에서 20% 정도 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 직원들에게 어떤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알릴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자, 예를 들자면은 참 한 번씩 액기시만 알려드릴게요. 한 번씩 그 업장에서 레스토랑에서 프로모션을 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사합니다. 자, 이런 뭐 특별한 김밥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별한 스페셜 뭐 떡볶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 종업원에게 물어봤을 때 주인이 푸드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 종업원에게 먹을 것을 안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업원님이 그 맛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못 해주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매운맛을 좋아한다면 이러한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임입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고객님께서 매운 것을 싫어한다면 이것은 비추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못 먹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직원이. 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직원들과 함께 단합해서 할 수 있도록 알 정도로 자, 직원들의 훈련. 우리는 또 외식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맛을 보고 어느 정도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시켜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직원 시식을 반드시 외식업체 같은 경우는 좀 해주고 또 그 다음에 만약에 방법론적으로 더 확대를 하고 싶다면 그 직원의 가족들을 초청해서 무상으로 한 번쯤 맛보여주는 것도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그 가족들이 우리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면 우리 직원이 내 자식이 여기서 일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구나. 이러한 신제품이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도 맛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각종 SNS나 아니면 지인들에게 야, 이리 와봐라 내가 사줄게. 아니면 이거 맛있더라 먹으러 가보자. 이런 식으로 뭘 할 수 있다?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자, 우리의 홍보꾼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 최대한 매스컴을 통해서 아니면 SNS를 통해서 현수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전단지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 왜 그러느냐?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다? 많은 사람들이 기획한 노력과 비용이 들어갔고요.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이미 레스토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 사람들이 오든 안 오든 뭘 한다? 임대료가 나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직원에 대한 월급이 고정적인 월급이 나가야 되고요. 자, 손님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이런 유틸리적인 전기세 이런 것들이 온풍기 그 다음에 냉난방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지출되고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자, 거기에 따른 투자된 돈은 고정비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고정비는 계속 나가다 보니까 뭘 해야 되겠다?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거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프로모션인데 판매 촉진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최대한 극대화를 시켜서 뭘 해야 된다? 수익을 창출해내야 된다는 거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뭐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 왜? 손님이 왔는데 프로모션으로 인해서 굉장히 손님들이 많이 몰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품질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럴 때 뭐 피자 뭐 절반 뭐 토핑이 절반밖에 안 들어갔다든지 따뜻하지 않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오히려 판촉에 역효과가 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뭘 할 때 학교에서 나와서 취업을 한다든지 자기가 창업을 했더라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고 현장의 목소리나 아니면 고객의 불만사항이나 아니면 행사 시 문제된 것들을 추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액션 플랜을 통해서 더 성장된 프로모션, 판매 촉진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한 이제 과정을 좀 더 세세하게 본다면 기획 명칭을 만들고요. 그리고 명문화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기획의 목적. 자, 우리의 목적은 뭐다? 그러니까 크게 타겟을 누구로 하느냐? 학생을 타겟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 학생들을 타겟으로 매출을 뭐 얼만큼 신장시키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목적과 컨셉이 일치하는지. 자, 그러면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학생들이 원하는 각종 식사량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선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오게끔 만드는 거. 자, 그 다음에 기간을 아주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된다. 자, 학생들이 시험 치는 지금 기말이죠. 여러분들 기말고사 때 행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사람들이 부담스럽잖아요. 기말고사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그쪽에 가서 먹고 싶다든지 술을 한 잔 먹고 싶은데 프로모션 행사를 하는데 시험 기간이다. 그러면 안 좋겠죠. 시험 끝나고 한다든지 아니면 개학 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기간을 명확하게 잘 선정을 해야 되겠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획 내용을 상세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외부적인 판촉. 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낮다는 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나 DM, 자, 현수막, 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준비들은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미리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대기하고 있는 줄들이 많아요. 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행사할 때 현수막은 제작해 놔놓고 불법으로 부착할 수는 없잖아요. 자, 관공서에다가 신청하고 돈 주고 하는 것들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 외에 점포 앞에서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망국기라든지 아니면 풍선 아니면 입간판 자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는 거.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 외에 무료 식식권이라든지 매스미디어의 광고, 인쇄 광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배달의 민족, 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또 뭐가 들어갑니까? 당연히 또 비용이 들어가겠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예산을 이제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잘못해버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현상. 어떤 현상? 광고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출은 늘어났는데 거기에 만큼 뭐가 들어와야 된다? 수익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만큼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3배 내지 4배의 효과가 나야 되는데 투자된 돈에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100만 원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 1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됐다? 기본적으로 물건들을 팔아서 100만 원을 남기기 위해서는 3배 내지 4배의 비용이 들어갔다. 400을 벌어야 1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프로모션을 하니까 본전이라도 뽑으려면 그 정도의 금액은
들어와야 된다는 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라는 거. 자, 그렇게 최대한 실패를 하더라도 이 실패가 기본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먼저 뭐 간판이라든지 상호라든지 이런 것들. 그 외에 뭐 도우미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음식 모형이라든지 자, 회원제를 운영하면서 단골 고객을 확보한다든지 자, 그 외에 사내 광고, 옥외 광고, 엘리베이터 광고 이런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외부적으로 하는 활동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 자, 직원들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 구정 광고가 될 수 있도록 온 고객들한테는 최대한 많이 알리고요. 이왕 들어온 고객에게 다시 재방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한다는 뭐 쿠폰이라든지 이런 걸 더 알리면 좋겠지요. 자, 그 다음에 뭐 테이블 위에다가 행사하는 것을 알린다든지 또 그 다음에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든지 아니면 복장 같은 거에 좀 더 이제 폐차를 착용한다든지 조끼를 입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그 다음에 차별화를 통한 뭐 간판 디자인으로서 들어오면서부터 바로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고객 관리. 자, 이런 고객 관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SNS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러한 제품들이 나오니까 이제 뭐 한 번쯤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형태로 홍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연말 연시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죽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밤 9시 이후에 아예 뭐 활동을 못 하게끔 만들어 놔버렸죠. 그죠? 자, 그랬는데, 이것이 끝난다면 연말 행사라든지 신년에 특별한 메뉴를 만들어 판다든지 아니면, 연말 연시를, 이용해서 더욱더 고객이 유입되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괜찮은 게 이제 배달을 가능하게끔 한다고 하니까 그 배달을 통해서 좀 더 특별한 판촉 행사를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메뉴의 종류에 대해서 분류를 할 때 네 종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에서 어떠한 특징들이 있느냐. 자, 스타 메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했나요? 자, 인기도 좋고 이윤도 많이 나는 거. 자, 도구 메뉴 같은 경우에는 자, 인기도 없고 자, 그 다음에 판매가 저조하지요. 인기도 없고 마진율도 적다. 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워스, 그 다음에 퍼즐 이런 메뉴들에 대한 특징을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식자재 관리 이런 관리에서 식자재 자, 지금은 정리 시간입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식자재 관리에서 기본적인 기능들은 어떤 게 있는지 자, 식자재는 어떤 거? 자, 물건을 받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기능은 뭐다? 네, 당연히 알다시피 품질을 관리하는 거고 자, 이러한 것들은 또 뭘 한다? 푸드코스트니까 자, 원가를 관리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만드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공정 관리를 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내용만 알려드립니다. 자, 식자재 관리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인력 관리, 그 다음에 뭐 마케팅 관리, 그 다음에 있지만 식자재 관리하는 중요한 목적은 뭐냐? 자, 이런 것들은 자, 어떤 거다? 자, 어느 정도 가장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다. 어떤
자, 이윤과 직결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식재료를 관리하는데 ABC 기법으로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A 기법, B 기법, C 기법. 자,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과거에 설명을 다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고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비싼 것은 어떻게 한다? 자, 비싼 것들은 들어오고 나가고 그 다음에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며칠 만에 한 번씩 해야 될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중간적인 가격들. 자, 이런 것들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저렴한 가격, 후추나 소금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들어오고, 물건이 들어오고, 나갈 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FIFO라고, First In, First Out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누누이 얘기를 해드렸고, 자, 이런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판매 촉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마케팅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판매 촉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많은 부분, 자, 포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포피 외에도 더 많이 있다고 했죠. 그죠? P로 시작하는 거. 자, 뭐, price, place, 그 다음에 promotion, people,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프로세스 과정,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야 하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기본이 되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쭉 지금 현재 공부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매 촉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연간적인 판촉 전략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자, 유튜브나 블로그,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홍보하는 방법도 한 번쯤은 뭘 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계속해서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외부 판매 촉진, 외부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내부적으로 판매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BEP에 대해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 이제 총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자, 그러한 부분들, 원가를 빼고 만약에 5,000원 한다면 2,000원의 제조비와 원가 재료비와 제조비가 들어간 2,000원을 빼고 이 3,000원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얼만큼 팔아야 되느냐, 그 판매되는 시점이 무엇이다, 제로가 되는 나가는 비용과 그 다음에 판매된 비용이 제로가 되는 만나는 시점이 BEP다. 그 이상부터는 뭐가 된다? 그 이상부터는 남는 거, 이익이라는 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중요한 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반드시 알아두시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론적인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핵심은 세 가지다. UTC 창출, 그리고 리비지터, 그 다음에 AC 정대, 에버리지 체크, 그러니까 평균 금액 정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중요하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된다? 파생된 것 뿐이다. 방법론적으로.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명심하고 총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외에 뭐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한다면 한 번쯤 뭐 월간별로 아니면 자기만의 마케팅 노트를 만들어 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점점 이제 한 학기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제 잠시 후에 최종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